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유형 3까지 했고요. 부정적분에 다음 부정적분 계산 184페이지부터 하면 되지요. 자, 184페이지 교재입니다. 교재를 주세요. 클리닉 교재 좀 덮어놓으시고 교재 184쪽. 자, 주셨으면 교재 184페이지 질문 없으면 넘겨서 185쪽 61번 61번 보면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다시 뭐가 가능한 함수? 미분 가능한 함수. 미분 가능하다는 표현 나오면 뭐 하든가? 뭐 하든가? 미분 하든가 또는 뭐 사용? 정의식 사용. 다시 미분 가능하다는 표현이 나오면 뭐 하든가? 미분 하든가 뭐 사용? 너 뭐하니? 정말 패드는 정말 도움이 안 되는 건데 왜 저렇게 패드를 쓰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나중에 생각하셔야 될 게 수능은 패드에 보지 않습니다. 잘하세요. 학교 시험도 패드에 보지 않아요. 전혀 개인적으로는 뭔가 있어 보이긴 하지만 도움은 되진 않아요. 그건 진짜 개인적으로 진짜 별로 비추입니다. 비추. 나중에 대학 가서 쓰시고 고등학교 때는 웬만하면 안 쓰시는 게 좋긴 해요. 정말로 패드는 뭐 쓰시겠다면 그냥 말리진 않는데 어쨌든 다시 그랬을 때 x의 증분 이게 델타 x 얘가 무슨 변화량? x 변화량. 그러면 y의 증분 델타 y 이게 무슨 변화량? y 변화량이 이런 표현으로 나와 있지. 됐냐 안 됐냐? 그러면 x 변화량과 y 변화량 나왔으니까 우린 당연히 x 변화량 분의 무슨 변화량이 y 변화량이 무슨 변화량을 만들어야 돼? 평균 변화율을 기본적으로 만들어야 될 거거든. 그럼 주어진 관계식의 좌우 양변을 뭘로 좌우 양변 나눠줘야 되겠니? 델타 x로 뭐 해야 돼? 나눠야 돼. 거기까지는 이해 갔어 안 갔어? 그게 먼저 들어와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에서 델타 x분의 델타 y를 그대로 만들어주게 되면 델타 x분의 델타 y라는 건 1061번에서 우변은 그러면 뭐라고 나올 거냐면 3x제곱 플러스 2x에다 마이너스 5 곱하기 얘는 5 곱하기 다음 뭘로? 델타 x 요렇게 표현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 갔어? 됐니? 그런데 요놈 시켜서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다시 뭐가 가능한 함수? 미분 가능한 함수. 미분 가능하다는 표현이 나오면 두 가지 쓰라 그랬어. 뭐 아니면 뭐 직접 미분하든가 또는 뭐 해라? 정의식 써라. 그럼 정의식은 F'X 걔네들을 쓰라는 건데 그 정의식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어? 우리가 공식 시험 본 거 중에 무엇이? dx d에 y 있지요. dx d에 y라는 건 저 평균 변화율 델타 x분의 델타 y에서 무슨 변화율을? x 변화량을 얼마에 가깝게? 0에 가깝게 뭐 하는 거? 줄이는 거.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러니까 이 좌우 양변에다가 즉 여기 있는 놈의 식기에 문제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표현이 줬으니까 리미트 뭘 붙이면 델타 x가 어디로 간다라는 걸? 0으로 간다는 걸 붙이게 되면 얘가 미분계수로 바뀌게 될 것이고 그 표현은 당연히 우변에 나와 있는 요 식에도 리미트 델타 x가 제로로 간다라는 걸 그대로 붙여줘야 되겠지. 그럼 얘는 5 곱하기 델타 x 이렇게 표현이 될 것이고 그랬을 때 이 좌변 표현이 뭘로 바뀌어? dx, d에 y라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무슨 표현? 미분 표현 y 플라임, f 플라임 x 도함수를 나타내는 거고 그랬을 때 이 우변에서는 리미트에서 변수가 누구니까? 리미트에서 변수가 누구야? 델타 x가 변수니까 걔를 제한 나머지는 다 뭐 취급 들어가? 그렇지 상수 취급 들어가야지. 그럼 델타 x만 제로로 가고 남은 누구만? 3x제곱 플러스 몇 x만? 2x만 남게 되겠죠. 됐니? 그러면 결국에 이건 누구를 알려준 거랑 똑같아. f 프라임 x 얘가 뭐가 된다? 3x제곱 플러스 몇 x가 나온다? 2x가 나온다. 됐냐 안 됐냐? 그렇다면 문제에서는 f2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얘 도함수 줬으니까 저 f'x를 뭐 해버리면 적분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에서 fx 시간 바로 그냥 적분 가볼까요?
fx 적분하면 뿔마 실수배 적분이니까 이거 먼저 적분해야겠죠? x제곱 나와있어. 그러면 x의 몇 승 먼저 만들고 그 다음 앞에 얼마 갖다 붙어? 근데 앞에 얼마까지 더 갖다 붙어 있으니까 3까지 붙어 있으니까 뭐가 될 것이고 x 몇 승? 3승 다음 플러스에 2x라는 건 x의 1승이니까 x의 몇 승 먼저 만들고 2승 만들고 앞에 얼마? 2분의 1. 그러면 얘는 얼마로? x제곱. 여기서 끝나? 끝나면 안 되죠. 뭐 붙어야 돼? 플러스 적분 상수. 됐니? 그랬을 때 f0 1이니까 적분 상수 해결될 것이고 그러면 fx 값 나오게 되겠지. 됐어? 다음 85페이지. 더 질문 없으시면 넘기셔가지고 필기 조금만 이따 하시고요. 필기할 시간 드릴 테니까. 86쪽 86 없으시면 넘기셔가지고 87 87 없고 87 없으면 88 88페이지 오케이 여기도 없고요. 없으면 89 89 없니? 89 없으면 넘겨서 90 90도 없니? 90 같은 경우에 일단 95번 쳐다보시면 뭐가 들어가 있어? 주어진 도함수식에 절대값 x-1 나와 있지. 식점체 절대값이야? 그럼 무조건 뭐 해라? 그렇지. 쪼개가지고 f'x가 몇 개씩으로? 두 개씩으로 나올 겁니다.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x가 1보다 어떨 때? 작을 때. 그 다음에 문제 풀어내시면 되겠지. 됐니? 또? 없으시면 일단 정돈하시고 다음 통계 나갈 테니까 노트북 피시고요. 어묵이 뭐죠? 보자. 필기 다 했니? 필기 다 했어? 67번 필기 한다며요? 아까 필기해? 뭐야? 결국엔 필기하다가 좀 하라 그러더니 필기할 시간 주면 안 하고 뭐야? 그렇지. 어이 청개구리요? 67번 필기하지 마? 필기하지 마? 이것도 졸라 잡던데. 아유 참. 자, 다시 갑니다. 통계적 추정. 자, 여기 단어는 기본적으로 외우셔야 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여기 부분을 나중에 뭐 학교에서 또는 뭐 주변에 누군가가 야, 씨, 너 누가 실내 분명 공식 안 해요? 막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면 그냥 싹 무시하시면 돼요. 전혀 안 해오셔도 됩니다. 대신에 하셔야 될 건 그 말이 여기 용어가 좀 지랄맞은 게 많이 나오거든. 그 용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 공부 정확하게 하세요. 용어 공부. 이해 갔어? 용어 공부를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용어 공부가 돼야 공식을 안 외운다라는 개념이 성립을 합니다. 이해 갔어? 다시 뭐 공부하라고? 용어 공부해라. 제발. 제발 용어 공부합시다. 용어 공부. 말을 공부를 해놓고 이것만 공부하라는 거야. 다른 건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당연히 용어 공부한다는 건 표현도 당연히 연습은 하셔야 됩니다. 됐죠? 됐니? 그 다음에 뭐 외워야 될 공식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적용하는 연습은 보시기만 그대로 그냥 빨리빨리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뭐 기말고사 같은 경우는 통계가 아마 처음부터 끝까지겠죠. 추정만 단어는 때려 죽여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건 워낙 단원이 작기 때문에. 이해 갔어? 됐니?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들어갈 테니까 그때 다시 한번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자 어쨌든 통계적 추정
말 그대로 추정한다는 거 뭐 하는 거냐면은 얘는 유추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유추한다라는 건 얘가 우리가 대략적으로 짐작한다라는 게 유추한다라는 표현이고요. 그 얘기는 정확하게 얼마 또는 정확하게 어느 정도라고 우리는 정확하게 말은 할 수는 있어 없어? 없어. 대략적인 것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야. 표현 이해갔어?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셔야 될 건 그럼 과연 저 통계적 추정이라는 걸 왜 하느냐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통계 조사를 할 때는 뭐가 있냐면 통계 조사에는 첫 번째 전수조사라는 게 있어요. 전수조사라는 건 그냥 말 그대로 전부 다 조사하는 겁니다. 됐니? 즉 대상 전체를 조사하는 거. 이 얘기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면 이런 조사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 대통령 선호도의 조사? 뭐 이런 것도 좀 우리한테 재미없으니까 뭐 할까? 대한민국 국민에게 누구 할까? 이거는 너 아파트 노래 불러봐. 대한민국 정부에게 국민 전부에게 아파트 노래 불러봐. 이거를 조사했어. 장산. 어? 장산. 뭐라고? 장산. 어? 장산. 창피해? 적당히 불러봐. 너 살짝 불러봐. 뭐 굳이 춤까지 추는 얘기 안 하는데. 제가 학교에서 맨날 연습하는데. 아파트. 너 누가야? 너도 아파트 노래 불러봐. 저도 아파트. 어? 아, 이거 아파트 노래 불러보니까 왜? 뭐 저도 아파트야. 부끄러운데요. 괜찮아. 어? 뭐 얘가 지금 노래를 뭐 지금 몇 소절이나 불렀니? 딱 두 마디 불렀는데. 난 노래 불러봐. 아파트. 너는? 너도 불러봐. 제가 아는 건 다른 아파트. 그러니까 불러봐. 가사 아파트? 가사가 기억이 안 나. 가사 기억이 안 나? 너는? 네? 너도 불러봐. 그렇군요. 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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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아파트 노래 불러봐. 너는? 아파트. 그렇지. 보통 늦은 세대는 이렇게 나와. 전 대한민국 온 국민에 대해서 아파트 노래를 조사를 하면 아마 10대, 20대, 30대 일부까지는 다 뭐가 나올 거냐면 방금 전에 그 노래 아파트 요게 나올 거고 40대, 50대, 60대 가면 별빛이 흐르는 이걸 불러. 우리 세대에서는 아파트라는 게 그거밖에 없거든. 윤수의 아파트밖에. 지금 뭐 로제가 히트를 쳤으니까 이런 거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봐봐. 이 만약에 대한민국 국민 전체에 대해서 됐어? 아파트 노래는 과연 뭘까요? 라고 물어보는 이걸 조사를 한다면 전수조사라는 건 국민 전체한테 다 물어보겠다. 모든 국민한테 대한민국 국적, 즉 주민등록 번호 있는 애들한테 다 물어보겠다고. 여기 민증은 다 있을 거 아니야. 아니 민증은 없어도 주민등록 번호는 다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이해 갔어? 그럼 이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불가능해. 왜 불가능할까? 너무 많아? 그래도 할 수는 있잖아. 너 왜 불가능할 거야? 돈이 많이 들어. 돈이 많이 들어? 조사한데 뭘 돈이 많이 들어? 아파트 노래 뭐예요? 이것만 물어보면 되는데? 돈이 많이 들어? 아파트 노래 물어보는데 왜 돈이 많이 들어? 시간이 많이 드는 그치, 시간이 좀 걸리겠지. 너는? 저도 고쳤어요. 어? 시간 같아요. 시간. 너는? 시간. 너는? 협조. 너는? 시간. 너는? 시간. 너는? 시간. 오케이. 첫 번째. 이 전수조사가 불가능한 이유.
두 가지, 기본적인 두 가지가 다 나왔습니다. 시간. 왜? 시간 오래 걸려. 왜? 전 국민한테 하니까 오래 걸려. 근데 이거는 이 오래 걸린다는 개념이 어떤 개념인 거냐면 다행. 지금 병원에 어떤 할아버지가 누워있어.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몰라. 그럼 그 할아버지는 아직까지는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일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조사 대상에는 있단 말이야. 그죠? 조사 대상에 있어 이 할아버지가. 그럼 이 할아버지를 조사하러 가야 될 거 아니야. 조사하러 갔어? 근데 조사하러 가기 전에 이 할아버지부터 안 가고 이제 다른 사람도 조사를 하겠지. 그러다 조금 늦게 가. 그럼 이 할아버지 뭐 하겠어? 돌아가시겠죠.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쨌든 돌아가실 거 아니야. 그러면 대한민국 전국민 조사가 되겠니? 아니요. 안 돼. 또는 대한민국 태어나면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애기들도 조사를 해서 물론 말 못하는 애들은 아니겠지만 말 못하는 애들한테도 그냥 두 개 놓고서 찍어봐 하면 애들 오하리 하면서 뭐 하겠지. 그럼 걔네들도 할아버지는 돌아가시지만 내일 어떤 애가 태어날 수도 있거든. 그럼 걔는 또 어떻게 할 거냐. 표현이 이해갔어 안 갔어? 첫 번째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근데 이 시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조사하는 인원을 겁나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국민이 5천만이잖아. 조사하는 인원을 한 1,000만 명을 조사원으로 쓴다고 치고 그러면 한 사람에서 몇 명만 하면 돼? 4명 아니면 5명만 하면 되거든. 그럼 조사 다 할 수 있잖아. 충분히. 그잖아. 그럼 1,000만 명한테 예를 들어 조사를 해. 1,000만 명한테 조사를 하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하겠어? 그 1,000만 명이 그냥 하겠니? 안 하겠지. 야 국민이니까 국민의 의무로서 해. 뭔 개소리야. 누가 그런 거래 요즘에. 그잖아. 뭐 대한독립 만세하는 것도 아니고. 됐니? 그러면 결국에 뭐 해야 되냐면 조사 대상한테 그 조사원들한테는 뭘 줘야 돼? 돈 줘야 될 거거든. 근데 그 돈도 많이 줘야 하지. 조금 주면 하겠어? 안 하지요. 적어도 최저시급 이상은 줘야 될 거 아니야. 그잖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수조사는 가능하긴 한데 즉 시간이나 뭐를 많이 들이게 되면 돈을 많이 들이게 되면 가능합니다. 또 뭐도 있냐면 협조도 있어요. 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파트 물어보면 야 한번 불러 해봐. 뭐냐고 해봐. 그러면 뭐해? 쪽팔려요. 굉장히 이것도 부끄러워요. 안 하려고 그러거든. 근데 이걸 하는 방법은 당연히 또 있죠. 아이 한번 해보시면 10만 원 줄게요. 할 거야 안 할 거야? 전곡 다 불러주시면 20만 원 드릴게요. 전곡 다 불러 안 불러? 노력해보겠습니다. 전곡 다 불러가지고 출까지 쳐가면서 그잖아. 근데 1,000만 명, 2,000만 명한테 그렇게 그 돈을 다 준다?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해. 이해갔니?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우리가 어떤 통계적인 조사를 하게 되려면 가장 좋은 건 전수조사를 하는 게 가장 좋은 거거든. 근데 전수조사를 하는 게 가장 좋은데 전수조사는 실제적으로는 뭐해? 불가능해. 예를 들면 대통령 선호도는 있고 가장 많이 쓰이는 게 그런 거니까 대통령 선호도 조사라든가 대선 후보의 여론조사를 한다라고 치면 실제로 그 모든 국민에 대해서는 당연히 물어볼 수 있어 없어? 없어. 일부만 당연히 뽑아서 할 거거든. 이해갔어? 그래서 저런 경우를 우리가 이제 전부 다 조사하는 걸 전수조사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 전수조사는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합니다. 됐니? 그럼 얘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조사를 하냐면 표본조사라는 걸 하게 되고요. 표본조사라는 건 전체를 조사하는 게 아니라 그 대상의 뭐만, 누구만, 일부만 뭐 하는 거야? 뽑아서 뭐 하겠다라는 거야? 조사하겠다라는 거야. 표현이 이해갔어? 그럼 일부만 뽑아서 하니까 그 일부한테 5만 원을 주든 10만 원을 주든 당연히 뭐 할 거야? 가능할 거거든. 저 정도는 돈 좀 많이 들이게 되면. 표현이 이해갔냐 안 갔냐? 그렇지 않고서 하라 그러면 누가 하겠어? 예를 들면 니네들 그나마 시내라고 할 수 있는 구리나 어디 뭐 구리 롯데백화점 뭐 근처를 나가면 가끔 뭐 이런 경우들 있죠. 예쁜 언니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민차이나 뭐 니들 시험 끝나고 지나가고 있으면 요거 하나만 해주고 가세요 학생 하고 이러고 오지요. 그러면 언니 이쁘면 네 언니 못생겼으면 안 해요. 에이. 안 해? 하죠. 그렇죠. 하잖아. 뭐 학생들 웃어. 너네도 똑같아. 야
남자가 스타일 좋은 애가 와가지고 조사해달라고 그래. 안 할 거야? 하죠. 그래 하지. 그잖아. 근데 오크 같은 애가 와가지고 좀 해주세요. 왜 이래요? 갑자기 신고하려고 이러네. 당연히 그잖아. 이해가니? 그러니까 그런 것도 결국에는 다 저게 비용. 이게 문제인 거거든. 왜? 잘생기고 그런 애들 조사원으로 쓰려면 걔들은 당연히 뭐 해야 돼? 일단 많이 줘야 돼. 그잖아. 얼굴이 무기인 시대인데. 됐어?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저런 그 중에 일부분인 표본을 뽑아서 조사하는 걸 얘를 우리 무슨 조사라고 얘기하냐면 표본 조사라고 얘기를 하고요. 물론 저 표본을 뽑는 기법은 여러 가지가 존재하긴 합니다. 근데 그런 건 뭐 고등학생한테 우리가 배우진 않아요. 표현 이해 갔죠? 그래서 그 표본을 뽑을 때 이런 것도 있어요. 표본을 마음대로 뽑는 건 안 돼. 마음대로 뽑는다는 건 이런 거야. 아, 쟤 잘생겼네 하고 가가지고 쟤한테만 물어보는 거. 이해 갔어? 아, 쟤 약간 오타쿠처럼 생겼네? 그럼 걔한테만 가서 물어보는 거. 아이고, 쟤 이상하게 생겼어. 한번 무시하고 가는 거. 그러면 안 돼. 무조건 랜덤하게 그렇게 가야 돼. 표현 이해 갔어? 만약에 정말로 잘생긴 애들한테만 뽑아야지 하면 쟤네한테 말을 안 걸었을 수도 있는 거야. 그잖아. 부위에서 얘네가 만날 수 예쁜 언니들이 너네들한테 말 안 걸고 여기는 그럼 없네. 말 걸고 하는 거지. 그잖아.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 갔어?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없고 그냥 10대라면 다 조사해 라는 특명을 갖고 나왔기 때문에 10대처럼 보이는가 하고 적어도 10대처럼 보이네 하겠지요. 어쨌든 됐지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제 조사하는 걸 걔를 무슨 조사라고 얘기하냐면 표본 조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니? 그랬을 때 지금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조금 따지셔야 될 건 예를 들어서 전수조사가 무조건 불가능한 건 아니야. 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도농고 학생들의 수학 점수 현황. 그러면 도농고 학생들의 뭐만 뽑아내면 돼? 수학 점수 뽑아내면 되지. 그거 어렵지도 않아. 그잖아. 학교장 명령으로 학교 선생님들이 이렇게 취업하고 그냥 이렇게 떡 뽑아 놓으면 되는 거거든. 그런 경우는 전수조사가 가능해. 가능한 경우는 당연히 전수조사하는 게 무조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당연히 무슨 조사를 하는 게 전수조사가 아니라 무슨 조사를 하는 게 표본 조사를 하는 게 당연하겠지. 됐니? 자, 그랬을 때 이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서 이제 첫 번째 용어가 나오게 됩니다. 뭐가 나오냐면 모집단. 어떤 집단인데 어미 모자라는 한문을 써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모집단이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이 모집단이라는 건 전체 전수조사 대상이에요. 됐니? 즉 조사하기 위한 대상 전체. 그럼 당연히 이 모집단을 전부 다 조사하는 게 무슨 조사가 될 것이고 전수조사가 될 거야. 이해 갔어? 근데 기본적으로 전수조사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집단에서 일부를 우리가 뽑아내는데 그 뽑아내는 일부를 뭐라 그러냐면 표본이라고 해요. 모집단에 뭐가 되는 거라고? 일부. 됐니? 그 뽑아낸 표본을 조사하는 걸 무슨 조사? 그렇지, 표본 조사. 이해 갔어? 그때 이 표본을 뽑을 때는 내 맘대로 뽑으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돼. 입맛에 맞게 뽑으면 안 된다고. 이해 갔어? 근데 그거를 이제 마음대로 조사를 하게 되면 그게 조사의 신뢰도에 대한 얘기가 될 거고요. 이해 갔니?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보통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더 나이를 먹으시고 좀 관심 있게 나중에 보시게 되면 여론조사라는 걸 우리가 보통 하게 되는데 그 조사 결과만 나온 것만 보고 무조건 맹신을 하시면 안 돼요. 여론조사라는 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당장 너 모르는 거로 전화와. 봤니? 나도 안 받아. 그잖아. 그럼 여론조사를 할 때 젊은 층들은 보통 안 받아. 귀찮으니까. 그러니까 뭐 하냐면 집 전화로 한다. 너네 집에 전화 있니? 있었는데 없지. 지금 너네 집은 있니? 있어.
이 아직 있어? 너네 집은? 없고. 너네 집은? 없고. 너네 집은? 없어. 없고. 없어. 그치. 요즘에 거의 집에 전화를 잘 안 돼. 안 나. 왜냐면 다 하나씩 휴대폰 갖고 있으니까. 그죠? 근데도 전화를 유지하는 집도 있긴 합니다. 왜? 어른들 때문에.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할머니나 할아버지 댁 가면 집 전화 있지? 네, 있어요. 있지. 있지. 할머니 할아버지는 없어? 할머니 할아버지 핸드폰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 할아버지네는 집 전화가 없어? 있긴 한데 보통 핸드폰으로 해요. 그렇지. 핸드폰으로 해도 집 전화 있잖아. 있죠. 그치. 할머니 할아버지는 있지. 야, 요즘에 할머니 할아버지 중에 안 쓰는 분은 없어. 휴대폰 다 써. 다 휴대폰 통화하는데 집 전화는 갖고 계셔. 독특한 게. 없으셔? 할머니 할아버지? 쿨하신데? 네. 없으셔? 너네도? 네. 진짜? 그렇구나. 추세도 또 나중에 되면 한 10년 뒤에 또 변하겠네. 어쨌든. 근데 집 전화로 조사를 하기도 해. 집 전화는 보통 어르신들 많이 갖고 있고, 그 어르신들이 많이 갖고 있고 대부분 집 전화하면 받아줘. 집 전화는 보통 지인들 아니면 요즘엔 전화 안 하니까. 그죠? 집 전화번호 알고 있는 사람 거의 없죠. 보통 집 전화로 통화한다는 것 자체가 거의 다 뭐냐면 지인인 겁니다. 거의 지인들. 비슷한 나이 또래들, 어르신들. 그분들은 아직까지 집 전화로 대부분 통화를 하니까. 어쨌든 뭐 나중에 변하게 하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여론조사를 하다 보면 결국에 여론조사의 대상층이 다 뭐가 될 거냐면 내가 잠깐 듣기로는 전화 1000통 걸면 한 30명 정도가 받아준대 휴대폰을. 근데 집 전화는 예를 들어 1000통을 걸면 한 30명보다는 더 많고 한 100에서 200명? 그 정도는 받아준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쪽 위주로밖에 모든 여론조사가 깔릴 수밖에 없기는 해. 그래서 뭐 이렇게 뭐 보정치를 준다 어떤 얘기가 있는데 뭐 그런 거는 내가 알까 아니고 어쨌든 그래서 그런 여론조사는 안에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나중에 알고 보시면 뭐 쓸데없이 이런 거 뭐하러 올려 약간 이런 언론에 대한 불신이 나중에 생기게 될 겁니다. 그런 것들을 보시면 그건 뭐 나중에 나이를 더 먹어보셔야 아는 거니까 어쨌든 아무튼 그래서 이러한 조사를 하는데 그렇게 표본을 뽑는데 이 표본을 모집단의 일부를 전화를 하는데 전화를 해? 근데 집 전화만 계속 받아주니까 당연히 집 전화만 해요?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일부의 평균 되겠지. 표현이 같냐 안 같냐? 나이 드신 분들 이런 층에만 젊은 층들도 분명히 투표권이 있을 테니까 그럼 그 사람들한테도 조사를 해야 되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뭔가 당근을 줘야 되는데 또 그렇게 돈 주기에는 또 아깝거나 그래서 잘 안 준단 말이야. 이해 갔어? 그렇다면 어쨌든 그렇게 이 표본을 집 전화만 무조건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래서 표본을 우리가 전화를 해서 뽑을 때는 정확하게는 뭐 군집을 뽑아가지고 그 군집 안에서 여러 개 나눠서 여러 가지 한다는 여러 개념이 있는데 그거는 고등학생은 알 필요 없고요. 표본 뽑을 때 기본은 이렇게 한글로 얘기를 합니다. 임의로 뽑아내겠다. 다시 어떻게 뽑아내겠다? 임의로 뽑아내겠다. 즉 여러분들 편하게 영어로 바꿔주면 랜덤하게 뽑겠다는 거예요. 랜덤하게 뽑는 거지 걔가 몇 살이다 또는 뭐 이런 거를 전혀 신경 안 쓰고 표현이 갔냐 안 갔냐 랜덤하게 뽑겠다는 게 기본 전제 조건입니다. 표현이 갔지요? 됐니? 그랬을 때 이걸 가지고서 다음 이제 용어가 더 나오게 되는데 자 모평균이라는 용어가 있고요. 다시 뭐라는 용어가 있다고? 모평균. 됐니? 이 모평균이라는 건 뭘라 하냐면 모집단의 평균이야. 다음 모분산. 그러면 얘는 뭘까? 모집단의 그렇지. 모집단의 다음 모표준편차. 얘는 뭘까요? 모집단의 표준. 그렇지. 표현을 하게 되면 모평균은 문자 표현하게 되면 얘는 M이라고 표현을 하고
모분사는 시그마 되고 모표준 편차는 얘는 그냥 시그마. 이렇게 표현하고 끝나. 근데 의미적으로 우리가 지금 여기 조사를 생각을 해보면 모집단을 조사하는 게 무슨 조사인데? 전수조사인데. 그럼 모집단을 조사해야지 당연히 모평균을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평균을 구해야 당연히 뭐가 나올 거야? 분산이 나올 거거든. 우리가 분산 구할 때는 당연히 평균 아는 상황에서 구했으니까. 됐니? 다음 분산을 알면 당연히 표준 편차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겠지. 결국에 우리는 근데 이 모평균을 하려면 결국에 전수조사가 가능해야 되고 전수조사가 되려면 결국에 시간과 돈을 많이 투자해야 되는데 그러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표현 이해갔어? 그럼 모평균은 결국엔 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우리가 이 통계적 추정, 유추하는 대상이 누가 되는 거냐면 얘는 모평균을 추정하겠다는 거. 왜? 모평균은 당연히 얘는 정확하게 구한다 못 구한다? 못 구해. 표현 이해갔어 안 갔어? 그래서 그 모평균을 결국에 얘를 추정하겠다라는 게 통계적 추정의 기본적인 목표고요. 나중에 좀 더 설명하게 되면 그때 의문이 생기는 부분이 생길 테니까 한 번은 얘기를 하겠지만 뭐 어차피 여러분들은 의무적으로 갖지 않고 그냥 하긴 할 겁니다. 됐어? 그래서 저 모평균을 추정한다가 이 통계적 추정의 가장 큰 목표인 거고 쟤를 추정해서 아 제가 어떻게 돼 있다라는 거를 유추하는 게 이 단원의 가장 큰 목표고요. 쟤에 대한 유추는 어렵진 않습니다. 개념만 정확하게 세우신다면. 또 정규분포 할 때 분명히 내가 뭘 무조건 그리면서 계산하라 그랬냐면 정규분포 그래프 그려서 왔다 갔다 하는 연습하라고 얘기했었지. 기억나냐 안 나냐? 됐니? 그거 그대로 여기다 용어에다가 적용만 하시라는 거야.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표현 이해 갔니? 됐어? 그랬을 때 이제 요 용어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결국에 이 표본이라는 걸 뽑게 되는데 이거는 뭐 참고로 만든다. 원래 조사 대상인 여기에 무슨 집단이 있냐면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참고만 하시고 만약에 학교에서 여기다 좀 이따가 적어 드릴 텐데 뭔가 하나 개념 내가 알려주는 용어를 학교에서 따로 만약 수업 시간에 딱 얘기하고 건드려? 그럼 반드시 와서 얘기하셔야 돼. 그거는 다시 한번 정리해야 되니까. 이해 갔어? 걔는 따로 무조건 해드릴 테니까. 지금 교과과정에서 날라갔지만 가끔 학교에서 다룰 때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거는 꼭 나오면 얘기는 해주셔야 됩니다. 그거는. 자, 이 표본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뽑느냐? 어쨌든 이 조사 대상 전체를 다 구해 못 구해? 못 구해. 그러니까 이 대상의 일부를 하나를 뽑아. 여기서 표본을 n개를 뽑아내는데 그 n개를 무슨 추출하겠다? 이미 추출하겠다. 어떻게 뽑겠다? 랜덤하게 뽑겠다. 이미 추출하는 건 랜덤하게 뽑겠다. 그 개념이다. n개를 추출하게 되면 여기에서만 뽑아내면 문제가 되는 게 전체를 다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없어. 표현 이해갔니? 그래서 이 한 부분만 뽑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도 똑같이 기본적으로 몇 개를 뽑고 n개를 뽑고 여기에서도 또 몇 개를 뽑고 n개를 뽑는 이 작업을 할 거다. 표현 이해갔어? 그럼 얘네들만 조사를 하게 되면 얘네들의 평균은 구할 수 있어 없어? 있겠지. 됐니? 그럼 다시 모집단의 평균은 모평균이라고 한다 그랬어. 모집단의 분산은 모분산이라고 한다 그랬어. 그러면 얘는 표본을 n개를 뽑아낸 거잖아. 그럼 여기에서 나오는 평균은 무슨 평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표본 뭐라고 얘기하는데 평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래서 걔는 표현이 뭐가 되냐면 표현 가리키세요. 대문자 x 반이다. 표현 됐지요? 됐니? 됐어? 표현이 퀴즈라고 그랬습니다. 다음 마찬가지로 두 번째 집단에서 뽑아내게 되면 무슨 평균이? 이 뽑아낸 표본들에 뭐가 존재할 거야? 평균이 존재하겠지? 그럼 얘도 표현하라는 거야. 뭘로? 대문자로 x반. 됐냐 안 됐냐? 그럼 여기서도 나올 거야. 무슨 평균이? 표본 평균이 나오게 되겠지?
표본 평균이 나와? 그럼 요놈의 식기도 뭐라고 표현하면 된다고? 대문자 x 바. 됐냐 안 됐냐? 근데 요놈의 식기를 뽑아놓고 보니까 이 표본 평균 x바 여기도 x바니까 다 똑같은 x바 인지될 거 아니야. 그럼 얘네들 당연히 뭐 해야 돼? 9 분해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얘는 뭐다? x 원바. 다음 그럼 얘는 x 2바. 그 다음 얘는 x 3바. 표현이 갔어 안 갔어? 표현 됐냐 안 됐냐? 그럼 표본 평균만 나오느냐? 평균이 나오면 자연스럽게 모두 나올 테니까 분산도 나올 거 아니야. 그럼 표본에서 나온 분산을 영어로 뭐라고 할 거라고? 표본. 그렇지. 분산. 됐어 안 됐어? 다시 뭐라고 얘기할 거라고? 표본. 분산. 됐냐 안 됐냐? 그럼 요놈식기는 시그마를 쓰지 않고요. 이때는 시그마의 역자인 s를 그냥 씁니다. 그래서 s제곱. 됐어 안 됐어? 그럼 여기는 뭐? 표본 분산. 얘도 구해 못 구해?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얘는 뭐? s제곱. 근데 당연히 뭐 해야 돼? 9 분해해야 돼. 그럼 뭐? s1의 제곱. 다음 여기는?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건? 그렇지. 이렇게 나오면 되겠지. 표현 이해갔니? 그러면 얘네들만 가지고서 우리가 그대로 모집단의 이게 모집단의 평균이다. 또는 이게 모집단의 평균이다. 이게 모집단의 평균이다. 라고 말하기엔 애매하지요. 맞아 틀려. 왜? 여기 일부분만 나타내고 여기 일부분만 나타내고 여기 일부분만 나타낼 거거든.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됐니? 그래서 이 표본 평균을 우리가 구한다는 건 결국에 이 나와 있는 x1바와 다음 얘들을 쭉 뽑아낼 때 x2바와 x3바 그래서 예를 들어 표본을 n개 집단에서 뽑았다라고 한다면 xn바까지 총 몇 개? n개에 또 뭐가 있을 거야? 표본 평균들이 있을 거 아니야. 걔네들의 무엇을? 평균을 표본 평균이라고 하겠다라는 거야. x바. 다시 말이 조금 여기 애매합니다. 다시요. x1바가 이 집단 전체를 대표하는 평균이라고 나타낼 수 있어 없어? 없어. x2바도 이 집단 전체라고 나타낼 수 있어 없어? 애매하잖아. 일부분만 나타내니까. 그러니까 나와 있는 개들의 무엇을? 평균에 누구를? 평균은. 표현이해 갔어? 그거를 표본 평균이라고 하면 당연히 여기의 평균과 여기 평균과 여기 평균이니까 전체 평균이라고 봐도 되겠네? 라는 게 조금 그나마 좀 더 낫겠지 얘가. 이해 갔냐 안 갔냐? 물론 귀신같이 이 중에 하나가 맞을 수도 있지만 그거는 확답은 못하는 거거든. 표현 이해 갔죠? 그래서 얘 대문자 x가 이거를 우리는 표본 평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말을 얘를 표본 평균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정확한 명칭은 표본 평균의 평균인 겁니다. 유진아 있나라? 다시 정확한 명칭은 뭐를 나타낸다고? 표본 평균에 뭘 나타낸다고? 평균이라고 나타내는 것뿐인 거라고.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됐니? 다음 이때 여기서 만약 학교에서 자유도라는 용어를 쓴다면 학교 수업에서 무슨 용어를 쓴다면? 자유도,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라는 이 자유도라는 명칭이 나오고 이거에 대해서 학교 선생님이 설명을 해? 그럼 반드시 와서 얘기하셔야 됩니다. 저건 다른 문제가 하나는 무조건 나오겠다는 얘기일 테니까. 이해갔니? 이 표현 나오면 와서 얘기하셔야 됩니다. 이거에 대한 유형 옛날 거라도 뒤져가지고 찾아서 드릴 테니까. 안 그러면 이거는 그냥 안 그러면 이거는 거의 웬만하면 안 나오긴 하니까. 됐니? 오케이 정답!
자, 제일 왼쪽은 지웁니다. 오늘 클리닉 115페이지까지 만약에 다 안 되시면 도농은 앞부분부터 이어져 있으니까 다음 주 수요일 날 확인할 테니까 이해 갔어? 니들은 다음 주 수요일까지 내가 따로 확인할 거니까 그때까지는 해오셔야 됩니다. 물론 다음 주 수요일에 나가는 것까지 같이 해갖고 오셔야 되는 건 맞아. 이해 갔어? 됐니? 앞부분부터 채우셔서 다 하신 분은 그냥 오늘 한 방에 검사 다 받으시고요. 안 되시는 분은 다음 주 수요일에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자, 다음 보세요. 자, 요런 식기는 이거는 미안한 얘기지만 그냥 받아들이세요. 이걸 받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건 여기는 이 추정 이 파트는 여러분들은 원리를 배우진 않습니다.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이해 갔어? 쟤는 나온 결과만을 너네가 그냥 받아들여야 돼. 어쩔 수 없어. 교과과정 자체가. 저거를 만약에 저 원리 어떻게 돼요? 하면 설명해야 될 게 너무 많아. 대학교 3학년 이건 대학교 3학년 때나 쓰는 전공 과목이기 때문에 저 부분에 대한 거. 대학교 1학년도 그냥 받아들인 채로 공부하는 거랑 똑같아. 이해갔니? 그래서 그냥 받아만 들이시는데 어떤 개념인 거냐면 이 포괄평균 문자로 얘기하면 뭐라고? 라지 x 바 표현이 해갔어 안 갔어? 다시 표본평균 문자로 얘기하면 뭐라고? 라지 x 바 이 새끼가 따르는 분포에 되겠다라는 분포를 보겠다라는 거야. 다시 용어랑 표현 공부하라 그랬다잉. 됐냐 안 됐냐? 다시 뭐 하라고? 용어랑 표현 공부하라고. 됐니? 자 그럼 다시 갑니다. 이 내용은 뭔 소리냐면 자 모평균이 n이고 모평균 누구에 대한 평균? 모집단에 대한 평균. 됐니? 다음 모분산이 시그마 제곱이 모집단에서 됐어? 그러면 당연히 모집단에 우리는 뭐 해야 돼? 일부만을 조사해야 되지. 그거를 뽑아내는 일부를 뭐라고 얘기한다? 아니 그거는 그냥 랜덤하게 추출하는 거고 뽑아내는 일부분을 뭐라고 얘기한다? 표본. 됐냐 안 됐냐? 그걸 조사하는 걸 무슨 조사? 그렇지. 그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끝이라는 거야.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면 크기가 n이라는 건 이 크기가 몇 개를 표본을 n개 뽑아내겠다고.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표현 이해 갔니? 다시 몇 개 뽑아내겠다고. n개 뽑아내겠다고. 됐니? 단순하게 그렇게 가시면 된다고요. 정확한 원리는 n개 집단을 여러 개 뽑아내야 되지만 그거에 대한 얘기는 니들은 신경 쓸 필요 없고 이건 그냥 원리만 설명해 드린 거니까 이런 거 쉽게는 그냥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면 이 개념이 그냥 다 들어가 있다? 라고 받아들이시면 끝이에요. 표현 됐지요? 됐니? 말을 저렇게만 하는 것뿐이라고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이걸 추출하게 된다면 그때 표본 평균 x 바라는 놈의 식기가 됐니? 얘 2 치고 하면 이건 뭐예요? 의미에? 기대가. 됐어 안 됐어? 됐니? x바의 평균 됐나요? 표본 평균의 기대가 얘는 m 뭐가 될 것이고 m이 뭐라고? 됐니? 다시 m이 뭐라고? m이 뭐라고? 됐니? 모평균이 되고요. 다음 표본 평균 x바의 뭐? 분산. 됐냐 안 됐냐? 다시 얘는 뭐? 분산. 요 놈의 식기는 시그마 제곱을 누구로 나눈? n으로 나눈 값으로 됩니다. 됐니? 그러면 당연히 표준 편차는 시그마 x바는 분산에 못 씌우면 돼.
루트 씌우면 되잖아. 그럼 뭐분해? 루트 n분의 뭐? 시그마. 이건 당연한 거고. 됐지요? 여기 부분을 뭐 하시라고? 처음은 받아들이셔야 된다고. 우울하지 마. 됐니? 저게 왜 저렇게 돼요? 뭐 하려면 뭐 중심극한 정리야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건 여러분들 어차피 배울 필요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세요. 표현 이해 갔지요? 됐니? 그렇다면 다시 여기에 이제 추가되는 내용까지 한 방에 가시면 됩니다. 만약 모집단이 따라 정규 분포 m,5제곱 시그마 제곱이야. 즉 모집단의 평균이 얼마가 되고 m 분산이 뭐가 되고 그럼 모집단의 분산이니까 무슨 분산? 모집단의 분산인데 무슨 분산? 모분산이 뭐 시그마 제곱 모평균이 얼마? n짜리 무슨 분포? 정규 분포. 됐어 안 됐어? 그거를 모집단이 따르게 되면 됐니? 표본 평균도 당연히 무슨 분포를 따라? 정규 분포를 따라. 표현이 갔어 안 갔어? 몇 콤마? 평균은 뭐? m. 분산은 뭐가 된다고? 뭐분의? n분의 뭐? 시그마 제곱. 당연히 이 뒤에는 뭐가 따라야 돼? 크기가 얼마짜리? n짜리 무엇을? 표본을 무슨 추출하면? 이미 추출하면. 됐니? 됐어? 다음. 그 다음 내용 여기까지 받아들이면 되고 얘는 조금 중요하고요.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아도 n이 충분히 크면 n이라는 건 누구의 크기? 진짜 n이라는 건 누구의 크기? 그렇지, 표본의 크기. 뽑는 표본을 몇 개 뽑는지. 표현이 이해 갔냐 안 갔냐? 됐니? 얘가 충분히 뭐하다면 크다면 표본 평균 x반은 자연스럽게 따라가요. 무슨 분포를? 정규 분포를 따라갑니다. 평균이 뭐가 될 것이고 m. 분산은 뭐가 나올 것이고 n분의 뭐. 그렇지. 이것 따라가. 무조건. 됐니? 근데 저 n이 충분히 크다라는 개념이 저게 시대상에 따라서 매번 변하긴 하는데 보통 20개에서 25개. 이거 학자마다 조금 다르긴 합니다. 됐어? 20개에서 25개만 넘어가면 된다라고 그래. 이해 갔니? 다시 몇 개에서 몇 개? 20개에서 25개. 그러니까 우리 고등학교 때는 속편하게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 애매성을 줄이기 위해서 충분히 크다라는 건 2자리 이상이면 가능해요. 10개 넘어가면 된다고 받아들이시면 돼. 단순하게. 100개, 1000개 당연히 그렇게 나오게 될 것이고 뭐 애매하게 막 15개 뭐 이런 식으로는 안 줄 겁니다. 이해 갔어 안 갔어? 표현 이해 갔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받아들일 내용은 추정을 받아들이는 이 기초 개념이 어쨌든 표본 평균이라는 놈의 식기가 있는데 정확하게는 표본 평균들의 평균을 우리는 표본 평균 x바라고 정의한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근데 대신에 표본 평균을 평균하면 말 때문에 니네들이 걔 공부를 못하니까 단순하게 이거 표본 평균이라고 그냥 퉁치고 가자라는 거야. 여기 개념은 이런 개념이 있다라고만 내가 설명을 해준 거고. 표현됐죠? 그래서 표본 평균이라는 놈의 식기는 모평균이 n이고 모분산이 시그마 제곱 모집단에서 크기가 n짜리 표본을 이미 추출하게 되면 즉 랜덤하게 뽑아내게 된다면 그때 걔의 평균, 즉 기대값은 무조건 m 나오고요. 분산은 시그마 제곱을 n으로 나눈 값으로 간다라는 개념을 받아들이셔야 되고
됐니? 저건 그냥 받아들이시라고. 왜 저렇게 돼요라는 건 일단 여기 고등학교 과정에선 제외. 예, 갔어. 의미도 없으니까 제외. 다음, 그렇기 때문에 모집단이 정규분포 M, 시그마 제곱을 따르게 되면 당연히 포병평균도 무슨 분포를 정규분포 따라가. 근데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안 따르더라도 표본의 크기가 어떻다라고 하면 충분히 뭐하면 크다라고 하면 표본 평균이 무슨 분포를 반드시 따라가? 정규분포를 따라간다 라고 받아들이시라는 거야. 이해 갔어 안 갔어? 저걸 이론적인 증명은 못 보여. 이해 갔어 안 갔어? 쌤 저게 100% 맞아요? 해보니까 거의 다 맞더라 라는 게 통계학 교수의 얘기입니다. 됐지요? 통계학과 교수가 현실에 있는 통계학과 교수가 얘기한 게 야 해보니까 맞아서 그냥 만든 거야. 네가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됐지요? 그러니까 해보니까 이렇게 되더라 라는 개념을 니들은 받아만 들이시면 됩니다. 됐나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요거 적용하는 걸 연습을 시켜 드릴 테니까 자, 끝까지 필기하시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도 통계 있으니까 통계 수업은 챙겨 오셔야 됩니다. 교재 6시에